결국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원칙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그 빛을 발하는데요. 사실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약 10%가 급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10% 이상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계좌를 열어보지 않고 존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분들은 왜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주가가 더욱 급격히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이 왜 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인가요? 아니면 금리 인상, 전쟁 등과 같이 외부적인 충격 때문인가요?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은 트럼프발 관세 이슈, 즉 외부적인 충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격이 영원한가요? 아니면 일시적인가요? 트럼프가 지금 던진 관세 세율은 각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앵커 개념의 맥스값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할인을 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협상을 해야 될 때도 일단 할인을 높게 지르고 보통의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중간값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보자면 지금의 미국 시장의 주가 하락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락장에서 투자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애초에 매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AI와 로봇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 같아서 테슬라 주식을 10년간 보유하기로 하고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테슬라를 산 건 AI와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샀던 이유,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장기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 이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시장의 주가 급락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손절을 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내가 종목을 매수했던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테슬라에 의해서 내가 예상했던 AI나 휴머노이드 산업이 정부의 새로운 규제 때문에 성장성이 망가지게 된 경우나 혹은 테슬라가 잘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내가 애초에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빠그라졌을 때 이럴 때 손절을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애초에 예상한 미래의 방향과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 하락장에서의 손절 여부는 단기적인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가 유효한지 또는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애시당초 그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명확할수록 이러한 주식시장의 급락도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2020년 초에 코로나 때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공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당시 본인이 갖고 있던 포지션을 많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단기 급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짧은 기간 동안 모두 회복했음은 물론이고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본의 미국 시장의 급락도 몇 달 후에는 모두 만회하고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럼 이러한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현금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더 떨어진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그보다 높은 레버리지 ETF를 분할 매수하고 지수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해당 레버리지 상품들을 레버리지가 없는 지수 추종 상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일부 현금을 평소에 모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금융자산의 10% 이상은 적어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거 정리해 볼게요.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투자자의 자세. 첫 번째, 현재 주가 하락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기업 자체의 이유인지, 외부에서 발생한 요인인지,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요인인지, 일시적인 요인인지 이해한다. 둘째, 애초 내가 종목을 매수했던 사유를 다시 고민해 본다. 근본 주가 하락이 내가 매수한 이후에 훼손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손절할 필요는 없다. 셋째, 하락장은 우량주를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가가 급락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포지션을 확보한다. 혹은 빠른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평소에 자산의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 급락은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급락으로 지속적인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 내가 애초에 종목을 매수했던 요인이 훼손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존버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지난번 테슬라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관심 있는 종목이 생긴다면 그 회사가 그리고 있는 비전을 찾아보고 그러한 비전을 스스로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트래킹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그럴수록 본인이 그 종목을 보유한 이유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왜 그 종목을 사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러한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투자도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의 룰을 알아야 현재 내가 노출된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리스크 하에서 나에게 유리한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평소에 현재 주식시장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이나 경제방송을 시청하는 습관부터 길러보자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